저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생각해서 아유 한국이 제조업 국가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시 유형자산이나 제조업 기반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네. 너무 목소리가 단호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 촬영한 걸 보시는 고객들한테 하나의 좋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안녕하십니까. 자, 2월 투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주식 부문 담당하고 계시는 박진호 부문장님과 저희 글로벌 쪽 그 해외 투자를 전담하고 계시는 김정훈 팀장님, 그리고 채권 운용 부문의 채권 운용을 맡고 있는 저 서정현 본부장이 같이 이 국내외 시장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복하십니까? 아니 뭐 고객들이 행복해서 저도 행복합니다. 정답을 얘기했어. 5,000p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5,000p가 아니라 5,500p 됐어요. 뭐 천수닥은 뭐 별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천수닥을 넘어서서 1,100수닥이 돼버렸고, 도대체 이제 이 장이 어디까지 갈 거냐가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질문을 받으셔서 너무 대답도 잘해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더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승 각도는 좀 이제 쉬어야죠. 사실은 2,000에서 5,000까지 3,000포인트를 불고 1년도 안 돼서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의 밸류업부터 시작한 거죠. 밸류업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것은 이제 거들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AI 이 트렌드에 한국이 뒤늦게 합류했고 AI를 쓰다 보니까 D램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네라고 하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투자 거의 못해서 어마어마한 공급 부족이 발생했고 D램 가격이 불과 석 달 새에 5배가 올라 버리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에 얼마가 영업이익이 났냐면 43조? 하이닉스도 그 정도 났을 것 같아요. 올해 얼마 날 거 아니야? 삼성전자 올해 최소 160조. 노무라 증권의 생각이 나왔다고 하는데 올해 230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단 1년 새에 영업이익이 4배에서 5배가 뛰는 수 있는 거는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이클에 한국이 잘 탔다. 좀 이제 기대치를 좀 낮추는 이유는 이게 거의 반도체 혼자 진짜 누구 표현대로 멱살 잡게 올라온 거거든. 근데 반도체란 산업 특성 자체가 워낙에 B2B 비즈니스고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좀 많이 커요. 그래서 2년 뒤에도 이만큼 벌까 3년 뒤에도 이만큼 벌까는 장담을 못하니까 지금은 공급 부족이 당장 풀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 이 지수는 유지가 되되 바로 뭐 7천 가고 8천 가고 뭐 이렇게까지 기대하는 것은 조금 워워. 그래서 지금 뭐 마침 향후 전략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AI가 지금 이제 세상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AI가 들어가면 좋은 일부터 보여서 관련돼서 좋은 수익 나는 애들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데 AI가 워낙 파괴적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피해를 먼저 받는 애들이 주가가 빠지는데 저는 그것도 나쁘다가 아니고 AI가 생활에 들어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앞으로는 이제 실제 AI 가지고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간다. 기존에는 뭐 M7이 올라갔으면 이런 깔린 인프라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위너가 될 거고 지금부터는 그런 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면 결국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같은데 그 얘기는 즉슨 바꿔 말하면 구조적인 상승세는 유지될 거다.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우, 정확하십니다. 절대 과열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뭐 과열이 맞아요. 솔직히 과열이 맞는데 과열됐다고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트렌드가 지속되는 한은 과열인 채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M7이 작년에 시장을 이긴 종목이 2개밖에 없고 나머지 5개는 시장 하회에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돈이 저는 빠져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흥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한국을 제껴놓고 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국내 개인들도 서학개미 하면 뭐 하면서 국내 자본이 다 미국 같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을
많이 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야 막 급하게 뭐 삼천닭 안 쓴다고 하니까 코스닥 150 사고 삼성전자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서 수급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익도 빨리 깨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되게 안전한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단 너무 빨리 올랐다는 게 문제인 거지. 기울기는 좀 완만해질 수 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 주식장에서 자금이 좀 네. 다른 데로 좀 분산되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양호한 네. 개선 중에 하나인데 이걸 범위를 넓게 확장을 해서 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볼 때는 뭐 이 국가별, 지역별 또는 뭐 자산별로 볼 때 어떻습니까? 뭐 요즘 흐름이나 추세 같은 게 눈에 띄는 게 있으세요? 가장 큰 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M7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 이 가장 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데요. 저는 지금 시장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M7이 그동안 AI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왔고 이 쌓은 걸 가지고 이제 채권 발행해 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센츄리 본드 발행하죠. 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도 수요가 있습니다. 탄탄합니다. 진짜 이걸 산다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 한번 근데 저희 쪽은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한번 설비 투자 엄청 늘린다고 했다가 반도체들 다 파기했던 기억도 한 번씩 있고 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다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접근을 하고 있죠. 그게 있고 또 항상 저희가 어느 정도 희망적인 상황이 터지면은 중국의 추격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도 그래서 한국 주식에 대해 가지고 좋긴 좋게 보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큰 트렌드는 M7의 둔화와 밸류에이션의 우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한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싸지 않아요. 싸요. 괜찮습니다. 근데 S&P 500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비싼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저기 기침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최근에 흔들리는 것도 그렇게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이 있고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에도 10% 조정이 있던 이후로 벌써 좀 있으면 거의 1년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 봤을 때 보면은 S&P 500이 10%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고 그게 보통 1년에 한 번씩 있어 왔어요. 그게 또 발생할 거다, 무슨 일로 발생할 거다 예측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구간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M7의 둔화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약간 분위기가 다른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뭐 어찌 됐든 뭐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식장에 있어서만큼은 뭐 전부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는 오히려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은 이 어떤 조정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포모 수익 다 이익 보는데 나만 못 보고 있어 이런 소외감 이런 게 오히려 더 큰 뭐 이렇게 시장의 저해 요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모든 상황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은 그렇지만 미국은 사실 S&P 500이나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 수익률이 거의 플랫입니다. 그래도 높이 와서 고원지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과거에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 단계에서 뭐 이제 앞으로 2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뭐 핵심 키워드로 또는 핵심 토픽 뭐 한 가지를 딱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로테이션이다. 반도체 원리에서 이제는 이제 얘를 조금 붙잡아 두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른 위너들 또 AI 또 이렇게 AI 반도체도 국민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소부장으로 좀 돼 소재 장비 이런 애들 좀 가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가격이 그냥 뛰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가 확산되다 보니까 디램을 쓰지 않던 것도 쓰던 것도 더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또 약간의 증설도 하고 그래서 할 거고 그래서 반도체 IT는 소재 장비 흔히 말하는 소부장 쪽 가는 거
또 싼 종목들, 가격 부담 없는 종목들인데 약간의 모멘텀이 생기면 긁어 올려버리는 이게 근데 워낙에 몇 년 내내 바닥을 기던 종목들이라서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매수만 들어와도 들어 올려져 버리는 이런 국면이라서 저는 2월뿐만 아니고 당분간 물론 삼성전자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고 하이닉스 갈 수 있는데 그건 외국인이 사서 올릴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국내 자금들이 인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없으면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리는 로테이션장 순환매. 일종의 낙수 효과인가요? 낙수 효과로 볼 수도 있죠. 예, 낙수 효과로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그냥 아무 모멘텀이 없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니까 딴 거 살래 이게 아니고 다 각각의 재료가 좀 있어요. 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카지노랄지 유통 같은 경우는 진짜 시내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옛날에 그 외국인들은 면세점에서 뭘 사는데 요즘 면세점 안 사요. CJ 올리브영 가고 무신사 가고 롯데백화점 가서 사고 신세계 가서 사고 이렇게 한국의 유통 업체들이 고령화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거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백화점부터 돌아서고 있고 거기에는 주식 시장 해외가 됐든 뭐든 투자해서 했던 중산층들이 돈이 많이 들어와서 부의 효과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제가 속으로 흠칫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보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채권에 몰려있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큰 자금의 흐름을 일컫는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채권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의 로테이션인가 하고 흠칫 놀랐었는데 근데 저는 아직도 안 믿는 게 채권 자금은 채권 자금이고 주식 자금은 주식 자금을 생각해요. 주식에서 절대 채권에서 주식으로는 안 넘어온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런 건 아니지만 올해 들어서 관측되고 있는 거는 기관들이 자금을 해외 주식에서 빼서 국내 주식으로 넣는다라든지 채권을 안 사고 국내 주식을 산다라는 게 실제로 관찰이 되고 있어서 이게 올해 한정으로는 좀 국내 주식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가는. 네, 그게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일단 브랭리터만 모델을 많이 쓰잖아요. 돌릴 때 보면 그게 사실은 시장 효율성을 지표로 하는 시장 규정 수익률을 만들어내는데 처음에 시총 가지고 처음에 편성을 합니다. 그 얘기는 국내를 넣었을 때에는 이게 그동안 시총이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는 국내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박진호 부부장님의 생각과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채권 자금과 주식 자금은 추구하는 바가 상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은 어쨌든 간에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을 주된 목표로 하는 투자 자금이고 채권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대부분 이자 수익, 인터레스트 게인을 목표로 하는 자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신 픽스드 인컴,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정된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들이 또 채권 시장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 시장이 그런 안정성을 버리고 주식장으로 넘어간다. 전 그게 뭐 일부 개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재량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뭐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뭐 자금의 성격상 그게 구조적으로 일반화되긴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한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도 몇 군데 만나보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미 2월 초에 펠런티아가 굉장히 좋은 미국장에서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주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2월 말에는 이제 우리가 설 연휴를 지나고 오면 드디어 우리의 깐부 젠슨환 형님의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시장은 굉장히 대형 호재로 그걸 보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실적 시즌에서 이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주안점을 들 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엔비디아요. 저는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이게 미국 시장은 한창 실적을 비팅합니다. 지금까지도 한 절반 정도가 S&P에서 발표를 했는데 70-80%가 비팅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그게 잘 됐달까 되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항상 비팅했어요. 그건 딱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팅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제도 사실 그 의문 때문에 나스닥이 많이 빠졌던 걸로 생각을 되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흔들흔들하는 것도 시장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근간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평가에도 그런 불안감이 같이 깔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이 크게 비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랄까 저기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치보다 비팅했는데 뭐 비팅 폭이 한 10%밖에 안 돼요라고 하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포워드 가이던스와 함께 과연 이 실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칩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고, 단순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멘트와 발언을 더 중요하게 분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교적 아주 신중한 투자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 저번 달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거긴 하지만 주식에 대해 가지고 어쩌거나 현금 좀 마련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현금을 그러면 이제 언제 투자해야 되냐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됐고, 이제 좀 많이 빠지면 조금씩 더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어쨌든 아직까진 웨이den시 관망세가 더 강한 입장이시고, 부무장님은 어떠세요?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낫다를 하고 있어요. 방금 이제 엔비디아가 세상에 끝없이 비트 앤 레이즈를 끝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시가총액 4조 달러니까. 근데 이제 젠슨왕 입장에서도 새로운 성장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LLM은 이제 이만큼 쓰여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GPU가 쓰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뭐 피지컬 AI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피지컬 AI가 뭐 대규모로 사용되거나 뭐 피지컬 AI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이런 얘기 아직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GPU 수요는 꾸준히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예전만큼 이렇게 막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근데 AI가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새로운 위너를 계속 찾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시장이 조금만 실망해도 하루 10% 빠져버리니까 대형주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시장은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반도체 말고도 좋은 거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의 네네. 새로운 지명자.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상원 인준 끝날 때까지는 조금 최소한 시장 상승할 때 따라 사지 말자 이런 스탠스예요. 그리고 너무 좀 과하다 싶으면 좀 현금 좀, 실제로 좀 현금을 좀 마련하고 있고, 너무 바스켓 좀 팔기도 하고 그래봐야 조금이에요. 뭐 조금인데 그래도 이게 심리가 다르거든요. 내가 현금을 좀 주가 빠지면 살 룸이 있다는 마음하고 99.9% 채우고 있는데 시장이 한 7%, 한 4, 5%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마음이 급해져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조금 평경심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스탠스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실적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 제가 좀 한 발 떨어져서 본 느낌은, 이게 그동안 이제 시장의 전 세계적인 주가를 급등을 이끌어왔던 게 이제 미국의 M7 기업들이었는데, M7 기업들의 어떤 장점이자 새로운 트렌드라고 보면은 굉장히 기동성이 있었어요. 뭐 유형 자산 이런 거 많이 보유하지 않고 지적 자산 위주로 시장을 끌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현금 창출력을 지니고, 그걸 갖고 아주 왕성한 M&A를 통해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몸집이 둔하지 않았어. 이 시총 규모는 굉장히 컸지만 뭐 이렇게 기동성에 있어서는 웬만한 스타트업 기업만큼의 어떤 사업의 확장성이나 속도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요즘의 추세를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피지컬 AI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뭐 전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이 엔비디아만 해도 칩을 결국 만들어야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전력을 이때까지는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부터 공급받았지만, 그걸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본인들이 다 구축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덩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대차 대조표가 뚱뚱해지기 시작했어요. 유형 자산도 갖추고 부채도 막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센츄리 본드라는 게 어떤 월트디즈니나 IBM 같은 아주 오래된 100년 기업들, 코카콜라 같은 그런 회사들이나 뭐 찍을 줄 알았지, 이게 M7에서
센츄리 본드를 찍어서 돈을 장기적으로 부채 구조를 가져간다는 건 예전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기업의 자본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어떤 현금 흐름이라든지 산업 형태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공장, 그 SK 뭐 배터리 공장이 모르겠지만 이 지상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마크로 하드, 매크로 하드, 마크로 하드 써 있습니다. 매크로의 반대말은 뭐죠? 마이크로, 하드의 반대말이 뭐예요?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죠.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약간 조롱 섞인 말일 수도 있지만 공장 지붕에다가 매크로 하드라고 했다는 건 실제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 전략이 그런다요.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장이에요. 애플의 PBR이 35배가 돼요. 걔들은 지적재산권으로 먹고 사는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자본은 생기면 바로 그냥 배당해버려요. 왜 그럴까?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지적재산권, 이 소프트 파워는 이 쉽게 침범 당할 수 없다 생각은 자신감이 있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같은 제조업 나라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불경기 견뎌야 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투자도 해야 돼요. 돈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PBR이 그러니까 자본을 막 싸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PBR이 0.5배일 수도 있고 1배, 뭐 높아봐야 1.2배예요. 삼성전자 불과 0.9배였어요. 지금 2배 됐고. 근데 AI가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가 일단 무용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AI가 다 해버리니까 이 소프트 파워가 흔들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빠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고 마크로 하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이제 물론 일론 머스크가 약간의 재미삼아 쓴 말이지만 실제로는 마이크로 하드라는 전략 하에서 데이터 센터 만들 거고 피지컬 AI를 일론 머스크가 지배하겠다 이런 야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이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도 그냥 우스갯소리 생각해서 아유 한국이 제조업 국가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유형자산이나 제조업 기반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네. 너무 목소리가 단호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냥 지금 보여준 행태가 그래요. AI가 모든 걸 다 잡아먹어버리고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 왕의 말이 좀 더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뭐 단호하게 예라는 것은 농담입니다. 제가 그걸 다 미래를 다 어찌 알겠어요. 젠슨 왕이 그러잖아요. 모든 산업이 재산업화되고 있다. 즉 AI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산업이 전부 다 룰이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플레이어가 다 바뀌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업종이 나오긴 하지만 또 새로운 위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산업 재편의 시기고 거기에 아주 운 좋게 아주 또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체뿐만 아니고 사실 미국이 필요하는 주된 하드웨어 산업을 한국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5,500이 왔으니까 제가 과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장기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푹 깔아앉을 것 같지 않아요. 단 반도체 의존도가 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흔들리는 걸 대비해야 돼요. 아니, 저도 비슷한 게 AI, 챗 GPT나 뭐 퍼플렉시티 같은 AI 기업의 진정한 어떤 그 소구력은 독자적인 뭐 유료 멤버십을 늘려서가 아니라 어딘가 더 유틸리티가 큰데 장착됨으로써 발휘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진짜 인텔 인사이드처럼 우리가 직접 오픈 AI라든지 뭐 어떤 챗 GPT라는 브랜드를 보지 않고도 우리가 뭐 접하는 모든 문화 문물에 그게 내재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수익력이 될 거고. 우리 이 촬영한 걸 보시는 고객들한테 하나의 좋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돈 남은 이유, 응? 캐시우드께서 또 매년 빅 아이디어라는 걸 내요. 이번에 나왔어요. 네, 한글 해석판도 많이 있어요. 그걸 꼭 보시라. 얘기를 드려요. 저도 이제 대충 쭉 봤는데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은 미국 GDP가 2030년까지 매년 7%씩 올라갈 거로 본다. 아주 극단적인 장밋빛을 얘기해요. 근데 그 숫자는 제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구현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사람은 되게 로봇을 되게 좋게 봐요. 왜 좋게 보냐? 로봇 생산이 GDP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부가 1년에 집에서 가사노동하는 걸 돈으로 한 사람은 약 8만 달러 가까이 가치가 있대요. 연봉으로 1억 넘는 거죠. 근데 로봇이 투입돼서 그걸 상당 부분 대체하면 일단은 로봇 사는데 또 뭐 유지비만 2, 3만 불 들 거니까 그게 이제 경제화되는 거죠. 재화가 되는 거죠. 재화가 되지 않고 가치는 있는데 재화가 되지 않는 걸 로봇이 투입돼서 경제 가치 사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GDP가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로보택시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되겠냐? 로보택시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물론 자동차를 안 살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테슬라 로보택시가 계산을 막 너무 간단해요. 하루 얼마 운행하고 돈 얼마 받고 24시간 운행하면 거의 로보택시 시장이 연간 3조 달러가 넘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GDP에 들어오면 미국 GDP가 계속 올라간다. 근데 이게 너무 장밋빛인데 이번에 빅 아이디어 보면 9가지 스페이스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다 숫자로서 보여놓는 거예요. 이게 다 틀릴 거예요. 다 틀리지만 로직을 제공하잖아. 아 이런 로직으로 보면 맞겠네. 그런 쪽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테슬라에서 FSD를 이제 구독자로 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AI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돼서 앞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만약에 로봇이 진짜로 이렇게 보급될 수 있을지 누나ම 언니 말대로를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8만 달러 하는 걸 8만 달러로 가치 환산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8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이 사람이 없을 때 그 남편이라든지 돈 벌어오는 사람들이 돈을 그 이상 벌어야 되는데 그 이상 가치 창출이 될까에 대해서는 불안하지만 전체 시장으로 봤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얼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대체가 되겠죠. 역시 신중한 팀장님.